이상하게 생겼네. 이게 뭐 가운데 기둥이 있어. 네, 도림천역에서 오늘 도림천역 뭐야 신정교 및 먼저 갔을걸요? 양천구 뭐 무슨 왜죠? 마라톤. 도림천에서 내려오면 이런 다리를 건너가네. 오늘 하프가 9시 출발, 10km 9시 반, 5km는 10시 뭐 이런데 약간 인터벌이 30분 간격이에요. 아마 한강까지 내려왔다가 오면은 10km인데 하프는 그렇게 왔다가 도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뭐 30분 간격을 두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딱 출발할 때 이미 상당 부분 같은 줄을 쓴다 그러면 겹칠 거기 때문에. 자전거 들어가세요. 뭐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마라톤 할 때는 좀 다른 길로 우회해서 좀 가도록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절골 출구할 때 이 이태원 사건 이후로 한강에서 풀 허가가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벚꽃이 다 초록색이 됐어. 저기 손을 들고 계시나? 여기 400m 트랙이 있었네요. 여기 없던 게 지금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는 400m 좀 약간 짧아 보이긴 하는데 한 300m 300m 하프코스 지금 9시 출발이면 출발을 했겠죠? 안양천 벚꽃. 근데 꼴대가 2개. 뒤에 혹시 출발 대기 중이신 거예요? 다들 소문 하프코스 지금 11분 지났습니다. 11분. 아니신 거 같네. 여러분 아니시면 앞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경품 추첨할 거거든요. 10km 전에 왔어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안 오고 뭐 기상예보로는 이번 주부터 이제 거의 뭐 초여름 날씨로 바로 돌입한다 그러는데 아침에 약간 시원한 기운을 벗어나서 지금 이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한 규모입니다. 지금 예전 안양천대에 뭐 한 10,000원씩 15,000원씩 내고 뛰었었는데 지금 뭐 아주 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저것도 한 명이 지금 벚꽃 16323 오늘 제가 보는 것 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느 방향을 뛰었죠? 지금 이게 가면서 도림천에서 이게 건너오면
아, 여기가 하프. 공부파에 계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가 하프가 북쪽으로 갔다가 도로 들어오는 지점이고, 제 생각에는 한강 쪽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아마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공부가 많은 것 같은데 해보실까요? 10km A그룹, 10km B그룹. 벚꽃 마라톤이 맞습니다. 벚꽃이 아직은 붙었네. 이쪽으로 이미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해서 제가 혹시 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나? 있어요? 아니 나 궁금해서 계세요? 아 카메라 감독님? 진짜 감동이다. 제가 저번 대회 때 이런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정식품이랑 한번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이벤트를 해서 집으로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죠? 마라톤 대회 요새 자주 행사 진행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아저씨 이쪽으로 이미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프는 이쪽으로 출발한 거죠? 하프 이미 다 봤어요. 갔죠? 이게 이쪽으로 출발해서 저쪽으로 하는 거죠? 한강 쪽으로. 한강이 저쪽이잖아요. 한강이 저쪽이죠?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헷갈려. 이게 지금 한강 쪽이 저쪽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하프를 뛰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어느 쪽이 한강이냐? 저 이정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저는 오는데 여기 매번 헷갈리. 아, 저 멀리 건너편에 지금 하프주자들 반환에서 합수부, 한강과 만나는 합수부에서 반환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면 뭐 물론 10km 겹칠 염려는 없죠. 그렇죠? 더구나 30분이라는 시차. 이분들은 찍고, 역시 건너편인가요? 네. 야, 여자 선도 있나? 여자 선도. 네. 여자 2위인데 엄청 여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하여튼 아직 뭐 반응점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여자 3위입니다. 네. 여자 4위입니다. 여자 4위. 지금 꼬마도 지금 초등학생 같은데? 스팅!
여자 선수들은 세리머니를 많이 하고 지나요. 남자 선수들도 그렇고 퍼트롤인데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40분 전후 페이스가 아닐지 싶은데요. 틱. 여러분들 지금 다 10위권입니다. 지금 10위권. 10km가 지금 A조 출발했어요. A조 출발했고 B조, C조, D조 뭐 이런 지금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건너편으로 가서 아마 돌아가는 구간이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인터벌을 근데 하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35 하트 과연 A조, B조, C조, D조 인터벌 얼마나 줄지. 여기 서 있어서 찍으면은 뭐 거의 계속 뭐 1시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저는 2주 전에 허리를 삐끗해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 한번 하고 뒤로 요추 염좌라는 게 허리 디스크하고 틀린 게 그냥 뭐 가벼운 역기를 들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뭐 이런 적은 거의 처음인데 몇 년 만에 처음이죠. 그 순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냉찜질을 바로 하고 냉장고에 다행히 냉동된 찜질팩이 있어서 다음날까지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찜질. 밤에 전기장판 틀고 뭐 자고 뭐 이런 것도 온찜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주까지는 안 되고 한 12일 차인데 수영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뒤로 젖힐 때 보통 디스크는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있고 뒤로 젖힐 때 그 통증이 있고 이게 다치고 난 직후에 다리 밑으로까지 방사통이 있고 뭐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 밑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럽니다. 이 디스크일 확률이 크다 그러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가 좀 놀라서 한 요추 염좌의 경우는 그 냉찜질, 온찜질 하고 저는 뭐 약국에서 한 이틀 정도 그 근육 이완제하고 소염제를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 8일 차 만에 수영을 했는데 자유형 개구리 수영은 좋지 않다고 해서 배영이나 아니면 자유형. 근데 자유형도 허리가 뒤로 젖혀질 때 뭐 통증까지는 아니면 이 통증 약간 느낌 그런 느낌만 만약에 계속 있는다 그래도 끔찍하죠. 그동안 뛰었던 달리기도 이제 이별입니다. 이별. 그 약간씩 좀 통증까지 아닌데 느낌이 있으면은 뛰겠어요? 못 뛰지.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아주 약간의 통증이 점점 발전하는데 그렇게 되면 못 뛰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다쳤을 때는 무조건 휴식 하면서 조금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서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뭐 A조, B조, C조 계속 찍을 것 같은데 다리를 한쪽으로만 했더니 제가 그래서 무릎이 한동안 자세가 불량이어서 오른쪽으로만 골반이 치우쳐져서 왼쪽 발이 소위 말하는 앞부분에서 딛는 거예요. 엉덩이 밑에서 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왼쪽 무릎 안쪽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이제 무릎 아래에 이걸 잡아주는 이 슬관절 보호대 이걸 하면서 지금은 뭐 거의 이제는
시즌 전에 이제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전에는 매번 맞았었는데 안 맞은 지 이제 뭐 한 3년 4년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2, 3년? 한 3년 이제 넘어가는 건데. 레이저 B조 이게 100원에 써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워킹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3km 정도 뛰면서 달리기, 뭐 달리기도 경보 뭐 이런 거 보면 경보 선수들보다 느리죠. B조인가요? 아, 저 건너편은 지금 하프 주자들. 뭐 계속 오니까 찍는데. 애기 뛰고 있습니다. 애기. 체중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쿠션 있는 거를 신으려고 그러는데, 파이팅!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게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이렇게 근육이 받쳐주니까 그렇게 뛰는 거지. 근데 뭐 이미 체중이 줄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더 줄 체중도 없으니까 근중을 오히려 강화시키든지. 제 생각은 뭐 계속 올 것 같아요. B조, 아마 B조 아닐지 싶은데, 아까 보니까 C조, D조까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한 3km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3km. 사실 뭐 안양천에서는 여기 지역 연맹들, 그리고 영등포, 오늘은 영등포 육상연맹이죠.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가 금천구에서 또 출발하는데요. 금천구 육상연맹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뭐 한 10,000원씩 내고, 뭐 금천구 수육런이라 해서 수육도 주고 막걸리하고 10,000원, 15,000원 해서 아주 부담없이 현장 접수도 하고 뭐 이렇게 뛰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좋아요. 그래서 부담없이. 근데 이렇게 오늘 50,000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물어보니까 지하철이 온통 도림천 2호선 타는데 여기 러너 복장들이 많습니다. 다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인구라는 게, 가령 제가 초등학교를 나온 불광동, 대저동 이런 데는 사실 휴일에는 등산객들 가는 인구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데는 텅텅했어요. 하여튼 텅텅했어요. 하여튼 텅텅 비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북한산에서 5년간 트레일 러닝 금지가 지금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절 가능한, 아마 한 3년 전쯤에 22년도 3년도 대회에서 문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식 명령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이런 공청회라든지 행정 절차법 보면 이 북한산 국립공원 산하 북한산 관리공원 이게 어떤 행정권을 위임받은 당사자여서 이게 행정절차법 대상에 공청회를 신청하면 뭐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양측이 절차 일반 등산객과의 또 어떤 조화 또 환경 침해 갓길을 이용한다 때로 이렇게 질주하면서 뭐 어떤 암벽이라든지 또 리본 같은 거 낙서 뭐 이런 거 과연 그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뭐 신발을 바꾼다든지 이런 공청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스타에서 지금 뭐 이런 여론들이 활발한데 그게 결국은 어떤 트레일만 해도 협회가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운동 종목협회 대한체육회 산하의 종목협회라는 게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체육인 출신이 선수 출신이 어떤 협회를 운영을 하고 일반 동호인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생활체육까지 대한체육회에서 관장하게 되었지만 이 적당하게 이 러너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땐 인스타 뭐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가까이 의사들을 좀 모아서 결국은 어떤 게 좋아할 수 있는지 정말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좋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뭐 신발을 좀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북한산이 트레일 코스라는 게 저도 이렇게 향로봉 뭐 이렇게까지 한 23km 갔다 오는 코스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외국인들이 보면 아주 감탄해요. 이 등산객들 문수봉 비봉 뭐 이런 데는 아주 절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만 이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트레일이 꼭 둘레길을 트레일한 법도 없고 아니면 몽블랑 뭐 이런 데를 보면 등산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 트레일이라는 게 좁은 길도 많고요. 근데 좀 일종의 등산로를 좀 뛰는 건데 약간 좀 등산로 좀 많긴 해요. 그런데 어떤 뭐 코스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북한산은 또 둘레길도 있다 보니까 혼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5년간 금지 물론 이거를 과연 23년도에 문제된 대회가 과연 이거를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대회를 할 때는. 근데 허가를 신청한 대회였는지 과연 어느 대회에서 뭐가 문제됐는지 그것부터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 대회뿐만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또 어떤 조화점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일반 도로도 과거에는 이렇게 광화문 도심에서 마라톤을 안 했죠. 근데 아주 메이저 대회 아니면은 안 했는데 요새는 또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애국계 이태원 사건 이후로 한강에서 그전에는 한강에서 주말마다 거의 생활체육 풀대회가 많이 열렸는데 그거를 뭐 한강은 고수부지는 트인 공간이에요. 이태원이나 이런 골목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마치 이번 그 충북도 도로 역전 여기는 뭐 도로를 선수들이 달리는 아주 특수한 위험한 도로를 앞뒤로 경찰차 호위차가 방호차가 막아주면서 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인데 무슨 뭐 몇백 명 이상이 모여야 안전 계획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 뭐 그 정도 안 모이면 안전 계획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갓길에서 방호차가 어떤 공백이 있었던 뭐 이런 상황들 마찬가지인데 이 고수부지에서 똑같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서 풀대 그러면서 기존이 어떤 그건 뭐 어떤 원래의 문제고
자전거의 문제 뭐 이런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심, 광화문이나 도심 뭐 이런 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 갑자기 많아져서 도로 체증과에 이제 이거를 양쪽에 주고 A, B 서로 양쪽에 이렇게 주고 어떻게 조화점을 나름대로 서울 교외 코스를 좀 찾아보면 어떻겠냐 뭐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하던데, 한강 코스, 기존의 한강 코스를 되살리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한강. 대구 같은 경우는 아주 코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대구 마라톤이 있지만 그 코스 자체가 상당히 대구 스테디움을, 월드컵 스테디움을 출발해서 도로 오는 코스인데 코스 자체가 아주 어렵고 후반부는 거의 이제 고속도로를 타서 돌아오는 코스고, 교통체증 때문에 대구는 아주 코스를 내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천이나 금호강변 뭐 이런 고수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뭐 저는 이거 잘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코스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서브슬리닷컴에 보면 이렇게 송정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기장 쪽으로 갔다 오는 코스 뭐 이런 데는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부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떠들리는 와중에 아직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이네. 끝.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지? 오늘 이게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일반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가 아니고 이런 생활체육대회에서 이 정도 규모면은 상당히 뛰는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뛰는 러너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고, 또 뭐 가족 나름이겠지만 벚꽃을 지금 모자 위에. 벚꽃이 어떤가요? 보통 보면, 제가 여의도 출신이라서 중고등학교 여의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보면 이렇게 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비바람이 불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는 비가 왔지만 초기여서 견뎠고,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좀 가졌으면 하는데 지금 뭐 한 3분의 1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고수부지에도 400m 트랙 뭐 없어요. 뭐 하면 한 300m 트랙이라도 이 트랙도 우리 스파이크와 박히는 침 있죠. 침. 제가 400m 대회를 좀 1년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우레탄 재질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트랙이 좀 군데군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강에도 반포, 이제 한남대교 지나서 반포대교 지나서 그쪽에 뭐 흙트랙 있죠. 흙트랙도 좋아요. 거기서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식 축구 골대도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던데 좋습니다. 뭐 흙길도 좋아요. 흙길도 좋은데 그 트랙을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풀밭도 좋은데 그런 뭐 풀밭 흙길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렇게 레인 정도만 한 3개, 4개 정도 레인을 이렇게 우레탄으로 깔면 거기 가서 연습하는 메카 일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픈 케어라든지 우리 사실 보조 경기장에서 모여서 바나나 클럽도 그렇고 팀 모여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공사 중에서 팀 공사 중에서 지금 하나무로 또 옮겨서 연습을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공사를 하고 나면 주경기장은 아마 원형을 보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조 경기장 자체가 지금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거를 그럼 없애면 대체 수단을 마련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한강 특히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에서 바로 나와서 고수부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 한강 주차장 옆쪽에서 멀지 않은 쪽에 만약에 이런 400m 트랙 400m 안 나온다 그러면 뭐 한 300m 트랙도 좋아요. 그리고 송기정 혼자서 잘 떠들죠. 송기정 공원은 뭐 크기가 아마 협소 한 250m 뭐 이 정도 트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거죠. 이 공원 자체에 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육상협회 뭐 이런 데도 좋고요. 이런 물론 단거리나 중거리하고 마라톤 좀 틀리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펼치는 법이라든지 균형, 자기 자세 균형, 드릴 연습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걸 좀 이렇게 왜 그 하다못해 고수부지에 보면 구에서 이렇게 에어로빅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죠. 한강에서 예전에 왜 여의도에서 이홍렬 선생님 마라톤 출신해서 마라톤 강의도 했지만 저도 사실 계속 달리기를 해오고는 있지만 지금 폼에 대해서 상당히 어차피 못 거칠 거면은 뭐 폼을 공부를 할 필요가 없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세의 균형 뭐 어떤 그렇죠.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 뛰는 자세를 직접 러닝머신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자기가 항상 저만 해도 항상 한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롤링이 안 되는 뭐 이런 자세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또 고치려고 좀 궁리를 해보고 이 한번 틀어진 뭐 화이팅 허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지금 몇 조죠? C조? 아 그냥 잠깐. 이게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다. 뭐 허리측만 같이 오겠죠. 어깨 불리한 저 같은 경우 탈구만 해도 오른쪽 탈구가 30번 넘게. 한번 빠지면 이젠 처음에 응급실 가면 하여튼 주사 놓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땅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6번 7번 매번 일요일 날마다 빠집니다. 축구하다가 주로 이제 처음에 어디 멋모르고 저도 사실 타격기 종합격투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하여튼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게 항상 하여튼 이 코치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스파링을 할 때 서로 경쟁심이 불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 모르는 상대면은 상대방이 벗어나려고 하는 하여튼 깔렸는데 이걸 누르면 어깨가 빠지는 그런 동작이다. 그러면 중간에서 코치나 경험 많은 선배가 딱 스탑을 시켜야 된다. 어쨌거나 그렇게 빠졌어요. 레슬링 그것도 고등학생 뭐 이런 상대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서 내가 밑에 깔렸으니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다 그런 부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진 뒤에 뭐 웬걸 그걸 수술 안 하니까 계속 빠진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는 벤카르트 뭐 이래서 그 혈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이제 공도 못 던지고 제 경험으로는 아주 사소한 부상이 아니면 재활 그거 힘들어요. 딱 엑스레이 찍어서 크게 찢어졌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요새는 생활체육대 보험 뭐 이런 거
든 경우도 있어서 이게 한번 기항증이라고 하죠. 이미 그런 탈구 증상이 있는데 뭐 생활 축구대에 나갔는데 또 빠졌어요. 가령 센터링 올릴 때 어떻게 팔을 크게 뒤로 제끼죠? 그러면서 잘 빠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보험 대상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 대회에서 처음 빠진 건 아니지만 증상이 악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저도 사실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귀찮으니까 예전에 안 했는데 벌써 15년 뭐 20년 다 돼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니까 공 못 던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해서 한쪽이 어깨가 처지고 미관도 좋지 않죠. 항상 달리기 할 때 한쪽 팔이 과도하게 뒤로 처지고, 그러다 보니 폼에도 뭐 어그러지는 거죠. 이게 어차피 딱 벚꽃을 이렇게 모자에 붙이고 뛰는 분들 많네. 오케이. 오케이. 너 혼자 뛰어? 아빠는 어디 있어? 뒤에 있어? 아빠 뒤에 있다는. 아빠 기다렸다 같이 가든지 걸어가면 아빠 오겠지? 아빠 왜 안 와? 또 있어? 엄마하고? 그냥 기다리면은 아빠 올 거야 아마. 엄마 오고 있어. 가자 이모랑. 엄마 뒤에 있어. 이모 보고 있어. 하지 마. 한 3km 정도 뛰는 것도, 안 뛰다가 3km 뛰라 그러면은 쥐납니다, 쥐. 하지만 점점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0km 정도까지는, 또 뭐 뛰는 사람들 하프까지는 뭐 전날 뭐 맥주를 마셨다 그래도, 평소에 또 연습을 안 했다 그래도 뛰던 사람들은 그냥 힘으로 뛸 수가 있어요. 밀어붙여서. 가령 자기 최고 기록이 1시간 뭐 43분이다 뭐 이러면 그냥 한번 뛰어볼까 뭐 이렇게 하면 뭐 1시간 50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풀은 뭐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중간에 뭐 한번 퍼지면은 뭐 5시간도 힘들죠. 5시간. 지금 뭐 한 30분은 여기 서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가령 뭐 트레일만 해도 북한산을 갑자기 금지하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런 행위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과거에는 아마 허가 신청 안 하고 그냥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일 협회에서 뭐 지금 뭐 그런 것들 다 관장하고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관적인 시간이 인스타에서 아마 떠들어봤자 결국은 어떤 러너들이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과연 이런 몇 개의 협회, 또 어떤 큰 동호회, 트레일 동호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어떤 때는 또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또 좋지 않은 경우는 사실 있어요. 오히려 긁어부스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차피 금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동호회별로 또 개인적으로 트레일을 하는 거는 막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대회 자체를 이렇게 5년간 금지, 5년이면 긴 기간인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또 연장하겠죠. 그래서 북한산, 여기 수락산, 불암산 뭐 이런데, 불수사도 뭐 이런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그러면은 북한산 둘레길도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절차가 좀 공식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그런 공고가 북한산 공원에서 내려지니까 신문고 소위 말하는 신문고에서 바로 그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소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처분을 했는데 그게 배정을 하면 시정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유로서 아마 이렇게 23년도 대회를 언급하고 이런 문제점, 환경적인 거, 기존의 등산객과의 문제 이런 것들 언급하신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립공원 환경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또 트레일 어떤 체육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지금 아마 대한체육회 산하로 흔히 얘기하는 이중격투기 단체가 지금 2개가 단체 인정을 신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한체육 입장에서는 하나를 그 중에 내주기가 좀 곤란하니까 보류를 하고 아마 결정을 조금 보류시킨 것 같던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뭐 협회가 2개면 뭐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뭐 물론 이게 보면 트레일 협회만 해도 기존의 협회가 왜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교포 사회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듯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소위 말하는 인터넷 시대 이전부터 소위 말하는 뭐 20년 이상을 트레일을 하고 대회를 운영해 보시는 그런 협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뉴욕 마라톤만 해도 사실 뉴욕 마라톤 주체가 로드 러너스라고 해서 이 일반 체육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체육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주최를 하면서 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학교나 이런 데 보급하고 뭐 이런 활동들도 한단 말이에요. 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아까 이 보니까 송충이들이 많이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로드킬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성격상 뭐 밑을 보면서 안 밟으려고 달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상관 않는 분도 있겠죠. 송충이들이 많이 지금 도로를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얘네들이 왜 이게 강가에 있으니까 저쪽에 갔다가 이쪽으로 기어오다가 지금 상당히 밟혀 죽고 있습니다. 송충이 걱정할 때인가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 뭐 여기는 보면 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저도 마찬가지 인스타에 이게 가자 팔레스타인에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관 인터넷 인스타에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글을 썼더니 무슨 소리냐 뭐 이러면서 예전에 2차 대전 학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자도 팔레스타인에서 먼저 이렇게 공격한 거 못 봤느냐 막 이런 물론 뭐 그런 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측이 1명 죽었는데 저쪽을 뭐 10명 죽이고 뭐 그것도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화회담 지금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하고 중국 갔다가 이제 왕이가
북에 왔죠. 북에 와서 뭔가 조율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DMZ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우리 남북이 사실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분단이 되어 와서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소련 또 중국 이런 주변국들은 책임이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남이 나라 대리전으로 해서 이게 공존하지 못한 것이 우리 남북의 책임만은 아니다.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 이 부분들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또 강대국이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산 뭐 거의 반나절 만에 없어진다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이나 북중 접경지대에 우리가 서로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또 어떤 공존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처사. 지금 탈북인들도 이제 이산가족들은 거의 뭐 이제 생존에 있는 분들이 뭐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민족적인 문제인데 이거 뭐 우리 어떤 주변국도 어떤 부분 관심하지. 이제는 탈북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제2 이산가족 지금 중국을 통해서 뭐 돈을 송금한다 그래도 이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도 못해. 이게 뭐 이산가족 제2 이산가족 문제인데 이대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제적인 좀 인권적인 문제로 우리가 뭐 북체제를 공격하고 그 체제를 집단적인 폐쇄적인 면이 있죠. 또 어떤 제재 속에 낙후되어 있고 공정 공영하는 방안을 뭐 병원만 해도 기저질을 못 들어가게 막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이제 엎어질 방안 뭐 이런 것들 말고 국제적으로 대만 중국만 해도 이제 대만 기업에서 미국이 중국을 인정해 보니까 닉슨이 가서 그냥 해보니까 대만 기업들이 대만 정부에서 암만 반대해도 이제 적경 지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을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 똑같은 모델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북에 가서 노동력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 또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 서로 윈윈하고 트럼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국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있을 때 화이팅! 트럼프가 있을 때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을 때 저 어떤 공정공연이 아이러니하죠. 어떤 트럼프 화이팅! 민주적이지 않은 또 오나요? 지금 마지막 주 출발한 건가요? 다시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팔이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 각도가 이상해. 거의 뭐 한 시간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로 가서 아마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게 괜찮네요. 이게 서로 같은 길로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지금 서로 정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자본이 말이죠. 어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또 미국의 이제 포로가 안 잡히니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들 정책. 그러니까 어디 이란이 지금 2,000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가자에서 지금 뭐 수천 명이 지금 죽었는데 참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결국은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행태인가? 물론 어떤 자기들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죠. 미국도 뭐 핵을 갖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것이 아주 터부적인 건데, 우리 북에서 95년도부터 클린턴 그때 지금 폭격이 있을 뻔했죠. 클린턴에서 그때 카터가 방북하면서 결국 그때 소위 말하는 육자회담인가요? 육자회담. 오랜만에 듣네요. 육자회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육자회담 그래도 일본이나 뭐 이렇게 오히려 남북 분단이 유지돼 오히려 전쟁이 있으면 좋은 것이 일본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미안한 얘기나 사실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우리나라가 분단된 책임이 주된 책임 중에 하나 일본은 옵서버에 머물러야 된다. 또 지금 딱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남북은 뭐 당연한 당사자고, 뭐 일본은 옵서버 정도, 뭐 러시아도 뭐 자꾸 이렇게 회방을 놓는 말. 우리가 남북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거에 일본은 회방을 놓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회방을 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뭐 이스라엘은 뭐 하여튼 자기 생존 문제다 뭐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일본은 자기 생존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미중 간의 대결, 또 일본은 골목대장을 하고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달에 어떤 탄탄한 그런 토대가 구축이 되고, 또 남북 간에도 뭐 북 입장에서는 남하고 이제는 상대하기 싫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통일이란, 사실 그게 뭐 삭제한다고 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남북이란 숙명인데, 이 외세 군이 들어와서 결국 뭐 미소 공동회의는 하는 척 하면서 이념과 체제 공존하기 어렵게 분단시켜 놓고 전쟁까지 겪었죠. 그런 구조에서 이게 남북이 탄 맛이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왜 우리 주한미 이 양반은 항상 48,000명이라고 그래요? 왜 이 한국을 지켜줘야 되느냐?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뭐 나가는지 뭐 혹시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또 전쟁 나면 또 옵니다. 이분들이, 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뭐 물론 도와주려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런 체제 자체를 일단 자기들의 친한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이렇게 갈라놓고, 그 소련이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북에서 막 토지 개혁을 하고 선제적으로 사회주의화 하니까 농민들 좋아하죠. 아주 토지를 분배해 주니까. 과연 과거의 머슴, 뭐 그 일종의 당시 체제에서 이런 자본주의 폐해, 뭐 이런, 우리는 또 식민지였고 이런. 그래서 이게 도로 오네요 여기? 아닌데? 내가 볼 때 아닌데? 도로 오네? 건너편 오는 게 아니고? 아닌데, 그럼 선두권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도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닌데, 선두권이 만약에 코스가 도로 반환하는 코스면은 선두권이 진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우려됩니다. 혹시 하여튼 한 명이 길을 잘못 들으면 그 뒤로 계속 잘못 들 수 있었는데, 설마 안내원데 당연히 있을 텐데, 그렇죠? 계속 지금 반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뭐 상당히 지금 경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동안 줄어들더니 또 생기네.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는 뭐 도람프라고 지금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누구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뭐 제가 미국에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자기 삼촌이 미국 사람들
일반적인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자기 삼촌이 6.25 때 한국 쪽 코리안 올 때 가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는 SNS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세계인이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떤 역사관의 문제, 책임을 져야 지란 얘기예요. 제네바 회담이 한국전쟁 이후로 제네바 회담에서 왜 이산가족 문제 논의됐었는데 왜 그걸 책임을 안 지냐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탈북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계속 오고 있고 좀 이상하네. 그쪽에 선두권이 안 지나갔지? 길이 지금 막히니까 옆길로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좋은 현상 아닌데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러죠. 소위 말하는 소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 한국이 프로그레시브 거버먼트가 이제 왔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미국 국무부 담당자들 뭐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 교수들이 이재명한테 압력은 없는 거죠. 이재명 정부한테 미리 일본을 만나고 와라.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지 일종의 시금석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일본 밑에 가서 영구히 남과 북이 단절돼서 북이 뭐 인권 문제 있는데 북의 인권 문제 있는데 북이 체제를 공격하면서 이 대리전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서 이런 소위 말하면 주변국이 이에 봉사하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소위 변화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마지막 쪽인가요? 네, 행군입니다. 행군. 장동혁 대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왜 불필요한 분야 그딴 식으로 하면 본인이 무덤을 파네. 저도 민주당에서 전부 잘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그냥 검찰 권한을 떼서 경찰에 주는 정치적 사건하고 일반 사건은 분리해서 소위 말하는 기존이 경찰에서 한번 검찰에서 한번 수사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외시하고 저는 사실은 그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정치검찰을 정치검찰을 자기들 한 거 재량범위 벗어난 거 다 밝혀내서 책임지고 옷을 벗겨야 됩니다. 어떤 한 특정 사건만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들. 이게 수사해보니까 잘못이 있는 거는 맞다. 뭐 가령 조국 가족. 그러니까 재판부는 또 어떤 저명 인사고 정치인이니까 엄벌에 처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불공평한 거죠. 왜 국회의원 전수조사, 검찰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공무원이고 물론 판사 이런 독립성까지 검찰에 줄 건 아니에요. 다만 걱정되는 건 이제 기존에 그래도 검찰에서 우리나라 풍토에서 과연
여권이나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은 좀 남아요. 일단 이 검찰 자체 무소불위 어떤 나는 법을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이런 특권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법원 성역화가 됐죠. 이제 이 사람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이게 성역인 거야. 소위 말하는 군사정권 때는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들이 이 민주화되면서 본인들이 이제 특권층이 돼서 대통령도 배출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 조금 잘못 나갔다 해서 다시 검찰이 복귀하고 뭐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안수사 가지고 뭐 논쟁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일본만 해도 검찰 심사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국민이 배심원이 결정을 해요. 가령 지방법원 산하에 리스트가 있어서 그 배심원은 뭐 한 10명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올 때도 찍고 갈 때도 찍고 공수처 뭐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조금 실망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공수처를 사실 그런 기대를 하고 만든 건데 그렇다고 뭐 국민 참여도 논의조차 안 되고 경찰에서 이제는 할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수청? 소위 말하면 경찰이 뭐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의자가 되면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피의자가 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의인데 정관, 소위 말하는 변호사 사서 이 경찰서 가면 일반 경위 한 사람 도장 찍는 한 두세 명 빼고는 혼자서 수사합니다. 뭐 법 같은 거 좀 이렇게 주변에 묻기도 하는데 수사라는 게 어떤 의지와 생각에 따라서 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런 특히 로비가 집중될 때 한번 덮기 시작하면 이걸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벌써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정부에서 특히 추미애나 조국, 뭐 김영민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사실 뭐라고 뭐 물론 법조인 출신인가 아니냐 어쨌든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좋아요. 검찰이 권한을 배분하고 좋은데 책임 있는 계열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뭐 어떤 검찰개혁만 이렇게 보안 수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재명 이제 지지 안 하겠다 막 그러면서 추장군 뭐 이런 데는 조국 물론 뭐 조국 씨만 해도 상당히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당한 또 책임을 소위 말하는 참새는 새총으로 잡고 대포는 탱크는 대포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치인 또 그 가족 막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막 그걸로 검찰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검찰과 특히 법원까지 주제는 없는 거예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마치 자기가 주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 씨 누가 뽑았어요? 다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 일본만 해도 일반 선거할 때 대법관을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나눠서 진퇴 여부를 아직 끝나네?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났나 보네. 지금 한강의 잉어들이 지금 때로 여기 테니스장도 있네. 여기 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이런 운동기구들 기존에 어떤 철봉도 요새 뭐 공업공단 뭐 이런데 철봉 평행봉 뭐 이런 거 하나 설치해 주면 좋을 텐데 전혀 도로 같은 건 하는데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조금만
각도를 변환해도 여러 가지 요새는 맨몸 운동 뭐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 가는 길에 여기가 영학정입니다. 영학정. 국궁 140m 사이. 좌회전 하프 직진 10km 좌회전 하프 직진 10km 좌회전 하프 직진 10km 좌회전 하프 직진 인정. 그가 몸이 너무 좋아. 하프가 아직 지금 한 1시간 반 지난 것 같은데. 신정교 발음이 있습니다. 신정교 발음이. 지금 2시간 5분이야. 폐매가 들어오네요. 폐매. 강화문 패스믹 2시간 반 폐매입니다. 2시간 반. 오늘 허리 삐끗한 지금 거의 한 2주 13일째인데 가볍게 10kg. 벚꽃도 머리가 빠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 250m 정도는 될 것 같네. 트랙이. 신정교, 목동. 요쪽 도움 있는 쪽이 한강 쪽입니다.